자, 우린 전 시간에 100페이지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복습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근해 공식이라는 거 외우시면은 끝나죠. 거기에 관련된 문제인 102페이지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천천히 풀고 있으면 아마 지각생들이 도착할 거예요. 첫 번째 필수 예제는 단순한 그냥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죠.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어라. 2차 방정식은 이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서 기본 모양을 먼저 맞추는 게 목표죠. 전개하면은 요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인데 그걸 2배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2x제곱 더하기 6x 2배 12x 더하기 9의 2에 18. 거기서 5를 빼고요. 얘네 둘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0 되겠네요. 그쵸? 일단 전개하고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요. 동유항 처리를 한 번 더 하면 2x제곱에 1차항 요 둘이네. 그치? 13x. 상수항은 마이너스 7 되겠네요.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이제 일단 정리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은 맨 먼저 이제 확인하는 게 인수분해가 되는가이죠? 인수분해가 되나요? 1, 2, 7, 1 플러스 마이너스 3 되나봐요. 그쵸? 14 빼기 1 13 그쵸? 그래서 요식은 x 더하기 7과 2x 빼기 1 꼴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두구는 마이너스 7 또는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었죠. 기억나죠? 뭐 이런 단순한 문제들밖에 없어요. 일단 1번에는. 2번은 이제 분수 모양 3분의 x제곱 더하기 1이랑 2분의 x 더하기 1이랑 같다. 분모 최소 공배수가 6이기 때문에 양변에 60 곱한다.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좌변은 이제 분자 2 곱하는 효과가 나오죠. 2x제곱 더하기 2. 우변은 분자에 3 곱하는 효과가 나오죠. 3x 더하기 3. 이항하면은 2x제곱에 요거 빼기 3x. 상수항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겠네요. 그쵸? 이렇게 일단 2차 방정식이 정리가 됩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1, 2, 1, 1 해도 안 되지 않나요? 아, 네, 안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두 번째가 바로 뭐다? 근해 공식이었어요. 근해 공식은 다들 외우고 있을 텐데 그냥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적어준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이 그쵸? 요 근해 공식에 의해서 적용시켜 본다면은 2a분의 라고 한다면은 분모는 4가 될 거고요. 분자는 이제 마이너스 b니까 요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3 나오죠.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고요.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그쵸? 여기 뒷부분이 플러스 8이죠. 그럼 17 되겠네요. 근호환이. 그래서 4분의 3 뿔마 루트 17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지금 하는 문제들은 다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들이라서 어렵지는 않을 건데요. 와, 세 번째 거 보니까 어때요? 루트 2 빼기 1의 x제곱 빼기 3 빼기 루트 2의 x 더하기 루트 2는 0이다 라고 하는 약간 이제 생소하죠? 중3 과정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뭐냐면요. 개수에 루트, 무리수가 있는 경우에요. 사실 이것도 근해 공식이 되긴 돼요. 근해 공식이 되긴 되는데 근해 공식으로 풀려면은 이중근호라는 걸 하나 추가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그걸 안 배우고 안 하기 때문에 이중근호 없이 풀려면은 이걸
인수분해해야 돼요. 이 상태로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 최고차항 계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정수로 바꾸려면요. 양변에 루트 2 더하기 1씩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합차 공식 때문에 1 되는 거 이해 가죠? 다시 한번 최고차항 계수를 보통 정수로 바꾸는 작업도 많이 해요. 정수, 여기 뭐 루트가 있거나 혹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복소수 i가 있거나 이러면요. 이렇게 적당히 곱해서 최고차항 계수를 정수로 만드는 작업도 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인수분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최고차항 계수가 2가 나오려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루트 2 빼기 1이면 되고요. 이쪽 상수항이 루트 2 나올 거니까 하나는 1, 하나는 루트 2인데 어떻게 여기다 루트 2를 곱하고 여기다 1을 곱한 다음에 둘 다 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해 가요? 요렇게 곱한 값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이해 가죠? 요렇게 곱하면 분배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되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 되죠? 그쵸? 요 x 계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인 거 보여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루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준식을. 그렇다면 이 2차 방정식은 좌변이 x 빼기 루트 2와 하나는 이렇게 쓸까? 루트 2 빼기 1x 빼기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한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요게 0 되려면 요게 0, x는 루트 2 또는 요게 0이니까 x가 이게 루트 2 빼기 1분의 1인데 이렇게 답 쓰면 안 되겠죠? 유리화를 더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 1이니까 루트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2 또는 루트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번까지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어요. 그렇죠? 1번은 인수분해로 푼다, 2번은 근해 공식으로 푼다인데 3번과 같은 형식이 이제 고등 과정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계수에 루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저걸 근해 공식으로도 풀 수 있긴 하나 별도의 그 추가 또 스킬을 하나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함으로 저걸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계수에 루트가 포함돼서 내용은 똑같죠. 뭐 인수분해하는 스타일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나는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풀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여러분이 집중력을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요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럴 때 A 값과 다른 근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중상 과정에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이렇게 한 근을 주고 있죠. 근을 줬다는 얘기는 거의 99% 근을 대입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을 줬다. 저 숫자 x에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잖아 라는 뜻이기 때문에 x-1을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여기 두 자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5니까 4. 요거는 곱하면은 마이너스 2a 되겠네. 더하기 4a 빼기 10은 0 이렇게 이제 1차 방정식이 하나 나오죠. 정리하면 2a이고요. 마이너스 6 이항하면 플러스 6이니까 일단 이렇게 a 값 3 나오겠네요. 그렇죠? a 값이 3이라고 나왔으니까 요 2차 방정식 역시 다시 바뀌게 될 겁니다. x제곱에 a에 3 대입했으니까 저거 3x고요. 여기 3 대입하면 12 빼기 10이니까 더하기 2 되겠네. 그치? 요건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2꼴로 됩니다.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야 라고 두 근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a값 말고 다른 근. 그쵸? a값 포함해서 이제 다른 근을 찾고 싶은 건데 한 근 마이너스 2가 주어졌으니까 요걸 제외한 다른 근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a는 3, 다른 근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왜 칠판이 하얗지? 몰라, 그냥 할 거야. 아, 저 뒤에 또 갑자기 또 햇빛 들어오니까 또 하얘지네. 내 얼굴이 하얗게 나와서 좋긴 한데 칠판이 너무 하얀 걸?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뭐 보는 데는 큰 지장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아, 이게 토요일 낮 시간에 녹화하는 게 제일 짜증나요. 이게 햇빛 반사돼가지고 저쪽이 동쪽인가? 아침에 하면은 해가 떠가지고 허옇게 나와. 자, 그 다음은요. 필수제 3번.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입니다. 요건 역시 고등과정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죠. 중학교 과정에는 절대값 등장하는 거 거의 없던데, 뭐 일품 정도 가야 있으려나? 거의 없던데. 고등과정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건데, x제곱에 3 곱하기 이 절대값 x 더하기 1 빼기 1은 0.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니까 고1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절대값 기호예요. 이 절대값 기호랑 쌍벽을 이루는 게 바로 가우스 기호고요. 그러니까 절대값과 가우스가 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심지어 애들이 손을 놓죠 보통. 절대값은 어떻게 푼다고 배웠다라고 분명히 예전부터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죠? 절대값이란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0 이상이냐 0 미만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x값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면 얘랑 x는 같은 거 이런 거고 0 미만이면 얘는 마이너스 x랑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값 푸는 법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하나 두 개 쌓여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런 거를 그냥 그냥 이해한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 알죠? 이해한 것 같아. 이거 이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손으로 하나씩 써가면서 완벽하게 풀이가 나올 때까지 써야지. 간신히 이해할랑 말랑 수준인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숙제나 이런 거 보면은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눈으로 보고 이해한 것 같아가 아니라 손으로 이해시켜야 돼요. 일단 얘는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있죠? x 더하기 1이 들어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할 때 첫 번째 x 더하기 1이 0 이상일 때, 두 번째 x 더하기 1이 0 미만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그것이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분류하듯이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쓰면 뭐가 되죠? x 더하기 1이 0 이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 이상 이 범위에 해가 있다면 그때 해는 누구고? 두 번째, 요건 무슨 뜻이야? 요건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는 뜻이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했을 때 정답이 나오는 거. 해서 정답은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요.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찾는 건데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바꿔 말하면 x 더하기 1이 0 이상이면 지금 보다시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린다고 했습니까? 그냥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 되겠죠? 주어진 방정식은요. x제곱에 여기 없는 거 그냥 괄호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3x 더하기 3 되는 거고 뒤에 빼기 1은 0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일단 바뀌어요. 이해 가죠?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꼴로 바뀌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럼 두구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하지만 나는 지금 이 방정식의 해가 일단 x값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였죠, 지금은. 그쵸? 따라서 나온 해 역시 마이너스 1 이상에 해당하는 범위만 해가 됩니다. 여기에 있을 거야 해놓고선 이게 나오면 이건 해가 아니겠죠, 그쵸? x값은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값만 정답이에요. 따라서 둘 중에 정답은 얘만 일단 정답이 됩니다. 이해 가죠? 자, 같은 방식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바꿔 말하면 x 더하기 1이 음수일 때 즉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인 범위에서 x값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이때는 절대값 안이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쵸?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어진 방정식을요. x제곱에 요거를 괄호만 보는 게 아니라 괄호에 뭐
마이너스까지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x 빼기 3이 됩니다.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지금 요만큼이 x의 범위에 따라 3x 더하기 3이 될 거냐,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빼기 3이 될 거냐, 요거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범위에 따라 요게 갈리는 거죠, 값이. 그리고 뒤에 빼기 1은 0까지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꼴이죠.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빼기 4에 x 더하기 1이라고. 맞아요? 그럼 이때 값은 x는 뭐예요? 4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이해가 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 이번에는 x값, 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방정식이 뭘까를 찾고 있는 건데, 지금 구한 방정식의 해는 둘 다 마이너스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둘 다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일 때는 정답이 요거, 2번 케이스일 때는 해가 없다 이기 때문에 전체 범위로 봤을 때는 x값은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그냥 눈으로 보고 알 것 같아. 그렇게 공부가 안 된다고요. 고등수학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레벨이. 내가 얘기 안 했어요? 60% 혹은 70%가 수포자라니까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걔네가 왜 수포자가 됐겠어? 걔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다 수학 100점 나왔을걸? 근데 왜 수포자가 됐지, 걔들이? 손을 써야 됩니다, 손을. 4번 문제요. 네, 마지막 지각생이 도착했군요. 이렇게 해서 지각생 다 도착. 결석생 2명. 105페이지입니다. 4번 문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가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게 시각적 효과가 있어서 이해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렇죠?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한 땀 한 땀 그려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크죠. 5cm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처음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니까, 아직 문제 다 안 읽었지만, 여기를 x가 놓고 여기를 5cm 더 길다? x 더하기 5라고 놓고 일단 처음 세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직사각형은 가로가 더 길다고 했고요. 지금 문제가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니까 일단 이렇게 세팅하면 될 겁니다.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은 세로는 2cm만큼 더 늘릴 거래요. 세로를 2cm 늘린다는 얘기는 원래 x 길이에서 이만큼 더 이렇게 추가된다는 거죠. 그치? 이만큼. 그치? 이렇게 이만큼 추가해서 늘리면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 된다고 한답니다. 가로는 변화가 없나 봐요. 그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직사각형이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가 된대요. 그럼 뭐 내용은 뻔하죠. 가로는 x 더하기 5 고정, 세로가 x에서 x 더하기로 늘은 거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즉 x 더하기 5에 x 더하기 2를 곱해서 40이 됐다라는 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뭐 간단한 2차 방정식이죠. 전개하면 x제곱에 요거 5x, 2x에서 7x 나오는 거 이해 가죠? 상수항은 10인데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30 될 거고요. 그렇죠? 10과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이쪽은 12 플러스 3이 마이너스. 그치? x 더하기 10과 x 빼기 3꼴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값은 마이너스 10 또는 3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x값은 뭐니까? 길이잖아요. 길이. 길이이므로 양수만 해당해야겠죠. 따라서 이쪽을 지우고 이쪽만 정답을 하면 되겠네요. 답은 3cm. 자, 요거는 역시 이제 활용이라고는 하나 중상 과정에 있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중간에 나왔던 계수가 루트일 때 또는 절대값 기호가 있는 2차 방정식, 이 정도가 이제 좀 신선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중상 과정에 있던 방정식을 푸는 법, 약간의 응용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봤고요. 106페이지부터가 이제 고등용 새로운 개념들이죠. 또 내가 이거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5단원의 핵심은요, 뎁을 아는 거예요. 뎁. 뎁. 뎁이 뭐냐고? 뎁이죠. 뎁. 그러니까 5단원의 핵심은요,
근의 공식을 이해하자. 그래서 방정식을 풀 줄 알자 뿐 아니라 추가적인 거 두 가지. 하나는 D, 판별식이고요. 또 하나는 알파,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해하는 게 5단원의 목표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인 판별식 D를 해볼게요. 106쪽에 있는 내용. 사실 이 내용은 중학교 교재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요. 페르마 학원을 중3 과정을 배운 친구들은 요 개념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집에 나오거든요, 이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죠. 단 a는 0이 아니고요. a, b, c는 실수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a, b, c는 실수여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계수는 0이 2차 항계수가 0이 아니어야지 2차 방정식이겠죠? 그리고 a, b, c는 실수. 이 실수 조건 요게 빠지면 지금부터 설명할 판별식 내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으로 물어보는 고등과정 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ABC가 실수라는 조건에서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근의 공식 아까 했었죠. 썼었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였잖아요. 그쵸? 이게요.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풀리는 방정식의 그 근의 공식이죠. 그쵸? 인수분해가 돼도 이걸로 하면 돼요. 안 돼도 이걸로 하는 거고요. 그쵸? 되든 안 되든 이 공식이면 무조건 2차 방정식이 풀려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A 마이너스 B 얘네는 분명히 실수일 거예요. 왜냐면 A와 B가 A, B, C가 실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명히 실수예요. 그쵸? 이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예요. 그러면 이 루트 부분이 만약에 실수라면 이 분수는 보다시피 실수분의 실수인 겁니다. 그러면 실수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 근호라는 게 실수만 나오라는 법이 없죠. 왜냐면 이게 허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 이 근호안이 음수일 때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실수면은 전체가 실수겠지만 요게 만약에 음수 그래서 이 루트 값이 허수가 나오면요. 이 전체 값도 허수가 돼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방정식의 근이 어떤 식인가를 찾기 위해서 요 근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특히나 근의 공식 중에서 근호 안에 있는 요 값. 요 값을 우리가 앞으로 판별식 D라고 부를 거예요. 보통 판별식이라 부르는데 영어 알파벳 D 대문자 D자 써서 표현할 거고요. 보통 이거를 B의 제곱 빼기 4AC 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값의 부호에 따라서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거라고 할 때 첫 번째 판별식이 양수이면 그러면은 요 값이 양수예요. B제곱 빼기 4AC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값이 양수니까 숫자 2라고 볼게요. 숫자 2면요. 보다시피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2랑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2랑 이게 두 개 있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숫자 2라고 보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2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실수인 근이 두 개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요. 서로 다른 두 실수의 근이 나온다라고 할 거예요. 이해 가죠? 이 실수의 근 이걸 줄여서 두 글자로 실근이라 부를 겁니다. 이해 갔나요? 다시 한번. 어차피 ABC는 다 실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실수고 요것도 실수란 말이에요. 그럼 요것마저 실수면은 전체는 다 실수예요. 그렇죠? 실수가 뭔지 알죠? 그래서 그것이 실수면은 플러스 근 하나, 마이너스 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실수인 근 두 개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서로 다른 두 실수의 근 좀 더 줄여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부를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만약에 판별식 값이 0이면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요 B제곱 빼기 4AC가 0. 이게 이제 루트 0이라는 얘기잖아. 루트 0. 루트 0은 0이고 0은 더하기 0을 하나 빼기 0을 하나 효과가 없죠. 변화가 없죠. 그럼 결국은 근이라고 하는 게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나와요. 그렇죠? 뒤에 더하기 0 빼기 0을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실수의 근이 나오는데 근이 몇 개라는 뜻이야? 이게 한 개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근? 중근입니다. 이게. 그래서 D가 0일 때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이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실수의 근이라고 표현할 거고 다른 말로는 이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해 갔나요? 마지막으로 판별식 B제곱 빼기 4A씩 이 근의 공식 이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이 음수라면요. 지금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개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허수입니다. 이게 i가 붙는 그 개념이죠. 플러스 루트 i랑 마이너스 루트 i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i는 분명히 허수이므로 이 전체 수도 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쓸 거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판별식이 음수면요.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수의 근이 나온다라고 할 거고요. 이 허수의 근을 짧게 말할 때는 허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 갔나요? 따라서 지금처럼 판별식이라는 값의 부호에 따라 이 방정식이 어떤 종류의 근을 갖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게 바로 판별식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단원은요. 요거 뎁이죠. 발음하면 뎁인가 봐요. 그렇죠? 판별식과 알파 베타 요거 배우는 게 메인이에요. 특히 이 판별식 이제 시작이죠. 뭐. 오늘 처음 배웠지만 판별식 앞으로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 여러분을 앞으로 힘들게 만들 겁니다. 판별식이라는 게. 판별식 이해 갔나요? 여기에 하나 더 내가 전에 얘기했죠. 계속 얘기하고 있죠. 파랗게 쓰는 것들은 다 암기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짝수 방정식 알고 있죠?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인데 어디가 짝수일 때? 1차 함계수가 짝수일 때. 저거랑 약간 차별을 두기 위해서 B라고 안 쓰고 B'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보통 짝수 방정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A는 0이 아니고요. A와 B'과 C는 다 실수가 돼야 됩니다. 이때는 짝수 공식이 뭐였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였어요. 기억나죠? 그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 본다면 결국 얘의 부호에 따라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요, 보다시피 판별식 값이 조금 바뀌어요. 그쵸? 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요 모양이 대체 뭐라고 쓰지? 지금 이것도 그럼 D 프라임이라고 쓸까? 이거 뭐라고 쓸까요, 대체 이거? 요거 부호만 알아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일 텐데 요 값은 아까 거랑 모양이 다르니까 뭐 D 프라임인가? 그러지 않고요. 자, 요게 뭔가를 좀 찾아볼게요. 일단 방금 내가 어떻게 놓은 거냐면요. B 값을 2B 프라임이라고 놓은 거예요, 지금. 그쵸? 다시 한번 뭐라고요? B 값이랑 2B 프라임이랑 같다고 놓고 푼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B의 제곱 빼기 4AC를 내가 D라고 이렇게 치환했다며. 그치? 이렇게 치환했다며. 근데 B가 뭐니까? 2B 프라임이니까 이게 2B 프라임의 제곱이란 뜻이고 빼기 4AC 값이 D란 뜻일 거예요. 다시 한번 뭐? 4 곱하기 B 프라임 제곱 빼기 4AC 값이 D일 겁니다. 그러니 B 프라임 제곱 빼기 AC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 나누기 4한 값 아닌가요? 양변을 4씩 나누면요. 바로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값이 바로 4분의 D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짝수 방정식에서 이제 지금처럼 하는 거 할 때 요 안에 들어간 내용을 뭐 D 프라임 이렇게 치환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보다시피 뭐예요? 4분의 D예요. 그래서 짝수 방정식일 때는요. 요거랑 유사하게 이때는 4분의 D라는 걸 쓸 거예요. 4분의 D. 4분의 D가 뭐라고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값인데 요 값에 마찬가지죠. 부호만 갖고 어차피 이가 핵심이 뭐예요? D의 부호만으로 근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 핵심이 판별식의 부호만으로.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판별식의 이제 부호. 이게 양수면은 당연히 D도 양수겠죠. 그렇죠? 그렇죠? 4분의 D가 양수면 D가 양수 아닌가요? 4분의 D가 0이면 D도 0이고. 그렇지? 4분의 D가 음수면 D도 음수일 테니까 우리는 짝수 방정식일 때는요. 그때는 판별식을 얘를 안 쓰고 보통 얘를 씁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해서 106페이지에 있는 한 개념이 끝났습니다. 이만큼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2차 부등식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2차 부등식은요. 해 종류가 12개예요. 알아요? 2차 부등식은요. 해 종류가 12가지입니다. 자, 지금 한 페이지 개념 끝난 거예요, 지금.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집에 가서 유튜브 다시 돌려보던가 하고. 개념은 백날 설명해봤자 안 와닿잖아, 지금. 그치? 문제를 풀으면서 뭐 하나씩 하나씩 익혀야지.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내가 파랗게 적은 거는 다 암기 사항입니다. 107페이지 두 번째 개념. 107페이지 두 번째 개념은요. 자, 이제 논리를 차곡차곡 쌓는 연습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논리를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4x에 뒤에 상수항이 얼마일 때 이 값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게 하는 거 풀어본 적 있죠? 그쵸? 얼마예요? 4죠. 보통 반의 제곱 해도 외우지 않았어요? 그쵸? 요 숫자의 반의 제곱. 그치?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이 앞에 개수가 3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완제. 네모 안에 얼마 써야 돼? 이런 거. 이해가죠? 두 번째 하는 내용은요.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낼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2차식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요 2차식. 쓸 때마다 귀찮은데 A는 0이 아닌 A, B, C는 상수라고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생략. 자,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해. 그때 A, B, C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다시 한번. 어떤 2차식. 이게 개수가 여기 앞에 1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반의 제곱 쓰면 돼요. 근데 여기가 1이 아니라 이렇게 3. 또는 여기 막 루트 3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대체. 그럴 때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봐. 만약에 이 뒤에 는영을 붙여버린다면 사실은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식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거든. 이런 느낌. 이해 가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저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앞에 A가 제곱수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감? 이 A가 제곱수일 필요는 없어. A는 상수는 무시하고요. 요 문자 부분만 제곱식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2 곱하기 x 빼기 1이죠. 이런 것도 완전 제곱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 가죠? 이런 것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앞에가 제곱수가 아니어도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완전 제곱식. 다시 말해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뜻하는데요. 만약에 여기 뒤에다가 는영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 2차식 뒤에 는영을 붙이면. 그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쵸? 이 얘기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정식 푸는 거 배웠죠? 중3 과정에서. 그쵸?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 양변을 A로 나누면 예고. 따라서 제곱해서 0 되는 수 찾기니까 0의 제곱근 아닌가? 0의 제곱근 하나밖에 없잖아. 0. 그치? 따라서 x 빼기 p는 0밖에 없으므로 x는 p다라고 하는 무슨 근이 나와? 보다시피 중근이 나오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 말은 뒤에다가 는영을 추가해서 이제 2차식이 아닌 2차 방정식을 만든 건데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중근이 나온다는 그 뜻과 똑같아지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 가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 논리를 쌓는 연습을 하는 거라서 지금 분명히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라는 얘기는 요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뜻해요. 요 숫자는 제곱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말도 앞에 3이 있죠? 이 식이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걸 뜻한다 이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요 뒤에 능령까지 붙인 방정식을 하나 상상해 본다면 이 방정식은 결국 이 방정식이랑 같겠죠.
근데 이거 풀면 뭐 나오냐고요? 중문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논리 따라갈 수 있게 다시 한번 봐봐. 이 식이 이 완전제곱식이에요. 이 뜻은 여기 뒤에 는영 붙인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요거는 2차 식, 요건 2차 방정식이야. 니들이 자꾸 여기다가도 는영 쓰고 여기다가는 는영 안 쓰고 막 이러는데 식 좀 제대로 쓰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건 뭐라고? 2차 식이고요. 이건 2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이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 나온다는 걸 뜻해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이므로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판별식이 0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완전제곱식이야가 나오면 이 논리 순서에 의한다면 당연히 결론 판별식은 0이야. 따라서 예를 들은 이 얘기, 방금 이 얘기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4x에 여기 뒤에 만약에 내가 k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요게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 라는 얘기는요.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4ac 값이 뭐 나오면 돼요? 0 나오면 돼요. 이런 완전제곱식이죠. 따라서 16 빼기 4k가 0이므로 k는 얼마? 4 이렇게 푼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번 k 값이 얼마가 돼야 완전제곱식이야? 반의 제곱 이렇게 풀지 않고요. 얼마가 돼야 완전제곱식이야? 판별식이 0. 참고로 선생님 아까 여기가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판별식도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지금과 같이 짝수일 때는요. 짝수용 판별식인 4분의 D를 써도 됩니다. 4분의 D가 얼마냐고요? 요거 2 곱하기 2x인 건 이해 가죠. 요게 B'인 건 이해 가나요? 그래서 B'의 제곱인 2의 제곱 빼기 그때는 4ac가 아니라 그냥 ac죠. 1 곱하기 k 이 값이 0 나와도 돼요. 따라서 k는 4죠. 뭔 말인지 이해 가나요? 사실 뭐 수업이 설명이 딱히 빨라지진 않았어. 그냥 내 말하는 속도는 똑같잖아. 내용이 이제 두 겹, 세 겹, 네 겹이 되면서 이제 복잡해지죠, 점점점. 그렇죠? 이걸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고등수학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얘가 옛날에 초등학생 5학년인가 4학년인가랑 수업한 적이 있었어. 얼마나 귀여워, 그치? 있어? 걔는 수업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얘들아 설명할게 하면 설명하면 칠판 안 봐. 그냥 열심히 그냥 그거 해. 왜냐면 수업을 안 들어도 다 풀 수 있어, 초등학교 거는, 그치? 그래서 그냥 쉬는 시간 좀 줬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3명이 쪼로로 나와서 칠판에 대고 막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지들끼리. 내가 어려운 문제 만들어 볼게. 이러면서 만드는 게 뭐겠어, 결국 수준이.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만드는 어려운 문제라는 게 뭐겠어. 이런 거죠. 뭐 39,728 곱하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걔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그거였다. 어려운 문제는 숫자가 복잡할 거야. 이 생각인 거야 지금. 이해가 무슨 말인지? 틀린 말은 아니지. 왜냐면 학교 교과서에는 34 곱하기 28만 나오지만 지들은 막 이렇게 숫자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 개념을, 원리를 차곡차곡 쌓는 게 핵심인데 숫자가 복잡해지는 게 수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면 잘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 수학은. 그런 거랑 관계가 없다고 논리를 차곡차곡 쌓는 거라고 이렇게. 이 논리 이해가 가요? 이거 설명한 거?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얘는 3x제곱 더하기 4x에 저것도 마찬가지 뭐 a라고 해볼까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a는 얼마인가요? 이런 거라고요. 그럼 뭐 한다고요? 판별식은 0. 짝수일 때는 4분의 d. 반의 제곱. 그러면 2의 제곱이죠. 에서 뭘 빼요? ac. 3a를 뺀 값이 0 나오려면 a가 얼마면 돼? 3분의 4면 돼요. 정말 빨리 풀죠. 그쵸? 정말 빨리 a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값. 알아들어?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또 문제를 쭈르륵 풀 겁니다. 한 문제밖에 없네요. 아, 두 문제구나. 두 문제 풀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얘기인 알파 베타 얘기. 자, 다시 한번 5단원은 크게 이제 세 개?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중3 과정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 복습입니다. 근의 공식 복습.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판별식. 방금 한 deb의 D에 해당하는 판별식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이 어떤 근해를 갖겠구나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판별식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고등수학부터는 내가 몇 번씩 강조하지만 중학교 수학이랑 괴가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고쳐 먹도록 하세요. 나 중학교 땐 수학 잘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툭하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툭하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학교 때 수학 잘했다고. 내가 맨날 그러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라니까. 중학교 때 수학 잘하는 거를 자기가 수학 잘한다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물론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요. 잘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죠. 지금부터 하는 게 진짜 수학이라니까요. 네, 제발요. 더하기 빼기 잘하는 게 수학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암산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암산하지 마세요. 필수의 1번 보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 좀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왜 틀리기가 쉽냐? 틀리기가 쉽다고요. 왜 틀리기가 쉽냐? 왜일 것 같아요? 경험자들은 알아요. 왜 틀리기가 쉬운 줄 알아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뭔데요? 2차항의 계수죠. 다시 물어볼게요. 저 2차 방정식 맞아요? 그건 아니지. K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치? K가 얼마인지에 따라 저게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저게 어때요?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함정입니다. 그걸 잘 피해가야 되는데요. 2차항 계수를 항상 잘 살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찾아놓고 푸는 게 안전하겠죠. 2차 방정식이래매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0이면 안 돼를 먼저 찾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1번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그때 K값은 어때야 되니? 2번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면 그때 K값은 어때야 되니? 3번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면 그때 K값은 어때야 되는지 K값 혹은 그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 방정식의 근은 이럴 것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일명 판별식의 값에 따라. 그렇지? 두실근 판별식은 양수야. 중근 판별식은 0이야. 허근 판별식은 음수야.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이해 가죠? 결국 요 부등식을 푸시오라는 문제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여기 1차항 계수가 현재 짝수 모양인 거 보여요? 2 곱하기가 있잖아. 요거를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k 더하기 1 요거 이해 가요 혹시? 요 마이너스 4까지 같이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 가죠? 그러니까 2와 나머지 이런 식으로 그치? 2와 나머지 볼 수 있잖아 그치? 요게 B'인 것도 이해 가요? 요런 식으로 짝수 형식일 때는요 D가 양수면 당연히 4분의 D 그러니까 D를 4로 나눈 값도 양수 아니겠어? 그치? D가 0이면 4분의 D도 0 아니겠어? 나는 4분의 D를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하거든요 옛날 사람이라서 여러분은 책에 보면 4분의 D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뭐 편한 대로 쓰세요 뭐 상관없는 거니까 둘 다 같은 거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쓰세요 4분의 D를 이렇게 쓰던 이렇게 쓰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줄노트에다 쓰는 사람들은 이게 편할 거야 줄에 쏙 들어가거든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쓰면 약간 넘치잖아 이렇게 약간 그치 알아서 해 4분의 D 요거는 4분의 D가 음수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판별식을 짝수 판별 쓰는 게 편해요 짝수 판별식의 장점은 숫자가 작다는 게 특징이라서 숫자가 작아지면 계산의 실수도 덜 나올 테니까 자 그럼 4분의 D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요거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4AC가 아니라 그냥 AC죠 A, K, C 4K 더하기 3을 이렇게 빼는 거. 요게 판별식이에요. 이해 갔어요?
일어나시죠? 내가 계속 이렇게 깨우는 걸로만 수업할 수는 없어.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따라서 요거 전개하면요. 보세요. 마이너스에 제곱하면 4죠. k 더하기 1에 제곱하면은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인 것도 이해 가죠. 즉 전개하면요. 앞에 거는 4k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4가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다 쓰는 것도 연습이야, 니들. 니들 대학 가면은 수학을 어떻게 할 것 같아? 대학 가면 대학 가면 수학 배울 것 같아, 안 배울 것 같아? 우리 실명거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대학교 무슨 과 가고 싶다는 거 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뭐 그냥 대충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생명공학과 가고 싶다는 게 많이 하더라고요. 생명공학과 또는 화학공학과. 뭐 그런 데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싶대요, 그냥. 공대 가고 싶다는 것 같은데 공대 가면은 대학 가도 수학해요. 네. 2년간 수학합니다. 1학년 때는 칼큘러스, 2학년 때는 공업수학. 할 텐데요. 그 대학교에서는 수학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말 걸지도 않아요. 교수님이. 와서 혼자 떠들고 그냥 가요. 알아요? 와서 혼자 1시간 동안 막 떠들고 칠판에다가 막 적어놓고 그냥 가요.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보고 공부해야 돼요. 스스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대학 다니면서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 수업 못 쫓아가서. 그 단순한 수업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이제 차곡차곡 쌓는다 생각을 하라니까. 지금처럼 친절하게 힘드니까 좀 어떡할까? 이런 거 안 해요. 대학 가면. 네? 잘 따라오라고. 어렵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쓰는 연습하는 거라니까. 이건 뭐예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4k 제곱 빼기 3k인 건 이해 가죠? 그쵸? 이거 분배하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빼기 3k 하면요. 계산이 귀찮아. 얼마예요? 2차항은 사라지네요. 그쵸? 1차항이 5k 더하기 4다. 따라서 이제부터 쉬워요. 1번의 답은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며. 그치? 따라서 1번의 답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5k 더하기 4가 0보다 큰 거니까 k 값이 어때?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다죠. 이게 1번 정답이에요. 이해 가죠? 그럼 2번 정답은 뭐예요? 판별식이 0이다. 즉 얘가 0이다예요. 이게 판별식이라며. 이게 0이다니까 k 값이 얼마예요? 그냥 마이너스 5분의 4죠. 그럼 3번 답은 뭐예요? k 값 판별식이 음수예요. 이게 판별식이라며. 이게 음수라고요. 그럼 뭐예요? k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작다 하죠. 이해 가죠? 1번 문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뭐 좀 부득이하게 녹화 중이어서 아이들이 말을 더 침묵하고 있죠. 무건수행 중. 말을 하고 싶어도 원래 평소에도 말을 잘 안 하지만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근질근질거려도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석생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석생들의 문제인 거지. 도망갔다 이거죠. 방학이라고. 아닌데 방학 아직 아닌데. 시험 끝났다고. 막 놀러 다니고. 그치? 그치? 요거 두 번째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2번. 다음 2차식이요. 뭐가 되고 싶대요?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대요. 아까 얘기했죠.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간단하게 뭐다? 판별식은 0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에서는 중근 가질 조건이고요. 2차 식에서는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인 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판별식 0이라는 개념이 이 앞에 있는 게 2차 방정식이냐 2차 식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아까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이해했겠지 뭐. 1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2k 더하기 5. 이게 완전제곱식이 나와야 돼. 간단하다고. 판별식은 0. 판별식은 무조건 b제곱 빼기 4ac. 그러니까 abc는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인 거 이해 가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요. k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2k 더하기 5예요.
그게 뭐라고요? 0 나오면 된다고요. 뭐 다시 한번 뭐라고? 판별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B제곱 빼기 4AC. 근데 그게 뭐 나오면 된다고? 0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주어진 건 2차 방정식 형식이네. 그치? K제곱에 요거 4니까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다. 그쵸? 인수분해가 되죠. 10과 2로 맞불 이렇게. 그쵸? K 값은 10 또는 마이너스 2 나오는 것도 이해 가죠? 아유, 하품이 나왔죠? 졸렸죠? 나는 지금 땀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주 편한가 봐요. 그쵸? 2번은 마찬가지로 아까 했듯이 페이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왜요? 요게 2차항 계수잖아. 아까는 2차항 계수가 1,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되는데 지금은 2차가 문자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식이 되기 위해서 어때야 돼? 일단 K 값은 2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 가죠? 요걸 잘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차항 계수가 짝수 모양인 거 보이죠? 얘 같은 경우는 D가 아니라 4분의 D를 쓰는 게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4분의 D가 뭐라고요? 반의 제곱이에요. 요거 반이 뭐야? 2 곱하기 K 빼기 2 아니야? 그치? 요거의 절반은 이해 갔어? 2 곱하기 K 빼기 요거의 제곱이고요. 빼기 AC K 빼기 2 곱하기 3K 빼기 2가 되겠네. 이 값이 0 나오면 돼요. 이해 가요? 판별식 이해 가요? 요거 전개하면 앞에 거 일단 4 곱하기 K 빼기 2의 제곱인데 이거를 다 전개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잘 보면 보이죠? 공통인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개할 필요 없이 공통인수인 K 빼기 2로 이렇게 묶고 풀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4 곱하기에 K 빼기가 남죠. 뒤에는 빼기 3K 빼기가 남습니다. 는 0이고요. 요 뒤에 있는 부분만 정리해 준다면 이게 4K 빼기 8 빼기 3K 더하기 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K 빼기 6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앞에 K 빼기 2 공통인수와 뒤에 거. 그래서 K 값은 얼마에 보다시피 2 또는 6인데요. 2 또는 6이지만 어떻다고요? 2는 되면 안 돼요. 그거 넣어버리면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쪽은 날리고 이쪽만 채택하면 되겠죠. K는 6입니다.